하쌤입니다. 논란의 그 문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이 문제 설명할 때 운송량이 가장 많은 C업체 그리고 거리가 가장 짧은 C업체를 답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운송량과 운송거리를 고려한다는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최소 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이 경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C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원문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작년에 공개했던 예시 문제입니다. 내가 타이핑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내가 타이핑한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 예시 문제 원문 그대로입니다. 논란이 됐던 그 문제인데 발문에서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세 개 업체에 산출 지시를 받았다. 목표 운송량과 운송거리를 함께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산출되는 업체와 그 운송 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다는 이 표현 가지고 우리는 K가 속한 회사가 발주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업체는 이 공사를 수주하고 싶어하는 수주 희망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와 수주의 관계입니다. 하쌤이 전체를 계산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책의 해설지 원문입니다. 내가 변형한 거 없습니다. 자, A 업체는 2835 나오고 B 업체는 3300, C 업체는 29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하면 답은 1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 운송량과 운송거리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톤당 비용을 따져야 했습니다. 톤당 비용을 따졌더니 C업체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운송량은 최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 거리는 최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원칙, 즉 최소 비용 최대 효과에 따라 거리와 운송량만 가지고 C업체를 판단하자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시공업체 선정이랍니다. 세 개 업체 A, B, C를 말합니다. 결국은 발주회사와 수주희망업체와의 관계인데 발주업체가 요구하는 또는 처리하고 싶어하는 전체 토사량을 줘야 합니다. 전체 토사량을 분자에 두고 각 회사의 비용을 분모에 두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자에 해당되는 값, 토사량 전체 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수주희망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정보는 우리말로 다시 하면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 나타난 이 목표 운송량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운송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전체 토사량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각 업체의 목표 운송량 단위는 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사량 단위도 톤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톤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1만 톤을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은 톤 단위로 봐야 합니다.
톤 단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 그것이 바로 최소 비용입니다. 지금 발문에서도 최소 비용 산출 업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당초 이 문제는 판단 기준이 없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른 분자 값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답을 찾아야 한다면 토사량이 가장 많은 C업체, 거리가 가장 짧은 C업체를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목표 운송량과 운송거리를 고려한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 최대효과라고 하는 경제원칙 이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발문에서 분명하게 최소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분탕을 친 학생이 톤당 얼마냐고 왜 따지냐, 총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냐,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비난을 위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만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탕을 친 학생이 드림네일에 비난성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자, 이 댓글 내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4번이 답 아니냐? 어떤 출판사 해설에는 1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데 톤당 비용 계산하면 4번 같다. 분명하게 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분탕을 친 학생 A로 둘게요. 이 댓글을 쓴 주인공을 B로 두겠습니다. A와 B의 관점 서로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애초에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실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오류 제기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대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근거 사례가 적합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이 사례를 가지고 본다면 나는 이번에 논란이 된 그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근거 사례가 적합하지 않고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논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국가가 관장하고 국가가 출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 문제에도 이와 같은 오류성 논란이 생기는데 일반 사기업체가 출제해서 관리하는 이 NCS 문제 오류성 다분합니다. 수능 문제 출제와 NCS 문제 출제 그 완성도 어느 것이 더 높을지는 여러분 판단하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 예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글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대로 나올 겁니다. 2013년 중국의 BMW 지사가 채용 때 지원자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닭을 8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9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되샀습니다. 대사선은 10원에 대사선은 11원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8원에 사서 9원에 팔고 1원 남기고 10원에 사서 11원에 팔았다 1원 남기고 그래서 2원 남겼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B는 시작가가 8원이고 종가가 11원이기 때문에 3원 남겼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A는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사다라는 조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죠. 내가 팔았던 그 닭을 그 자리에서 되샀답니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되샀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닭이기 때문에 시작가가 8원이고 종가가 11원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3원입니다. 자, A는 결국 회사에 이런 손실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거래로 3원을 남기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포기했다의 뜻입니다. 기회비용 관점입니다.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시간도 비용입니다. 자, A는 4번의 거래로 2원을 벌었습니다. B는 2번의 거래로 3원을 벌었습니다.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계산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례 그대로입니다. 기업은 B와 같은 사고를 하는 지원자를 찾습니다. 내 책에도 이것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분탕을 친 학생을 A로 두고 그 댓글 작성자를 B로 두겠습니다. 분탕을 친 학생은 단순 계산에 의한 주장입니다. B 학생은 톤당 비용까지 생각한 사람입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똑같은 문제를 두고 대하는 관점과 해석이 다릅니다. B는 숨어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회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나 하셈은 그래서 원리와 개념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리와 개념에 따른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이런 시각과 관점, 이것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과 다른 해석이 있다면 또 나의 이 설명이 미미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단, 비난성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토론성 댓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